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손혜원에 이어서 같은 손씨죠. 손석희가 또 난립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한 기자의 취업 청탁과 폭행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말이죠, 이 사건 도대체가 왜 취업 청탁에 손석희가 시달려야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시달렸다. 그리고 같이 밥 먹으면서 또 폭행까지 가했다. 미안하다. 근데 그 녹취 파일을 다 들어봤거든요, 제가. 네. 그런데 그런 취업 청탁을 했으면 선배가 때릴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이 새끼가 왜 불법적인 청탁을 나한테 해? 내가 너 후배니까 밥 사주는 거야. 이제 그만둬. 그리고 때릴 수 있어요. 뭐 때렸다. 뭐 경찰 왔을 때 얘가 자꾸 이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이랬다. 물론 논란은 될 수 있겠죠. 때리면 안 되지만 뭐 술 한잔 먹다 보면 툭 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자는 툭 쳤다는 게 아니라 뭐 주먹으로 얼굴 때렸다, 어깨도 때렸다 이러고 있는데, 그 녹취 파일 10분가량을 들어보니까 도대체 손석희가 왜 이렇게 끌려다니는지 이해가 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예, 기자는 계속 김웅이죠, 그 사람은. 예, 김웅 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이상했어요. 왜 그 10분 동안 선배님 때렸습니까? 미안하다. 때렸습니까? 미안하다. 사과하십시오. 사과한다. 아팠냐? 근데 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걸 찾아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용역도 나오고 말이죠. 취업과 관련돼서 문자 파일 나온 거 보니까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용역을 제안했다든가 뭔가 얘기들 서로 주고받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굉장히 뭔가 약점이 잡혀 있다, 뭐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뿐이 없는 그런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핵심은 그건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영상 그 녹취 파일에 나오는 것처럼, 네. 이제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때린 게 아니고 그냥 어깨만 툭툭 쳤자 되어 있는데요. 네. 되어 있는데 그 김 기자에 의하면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2번, 또 오른쪽 어깨를 1번 가격해가지고 현재 전치 3주의 진단서가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한 사람은 툭툭 쳤고 한 사람은 전치 3주.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과연 전치 3주 진단서 나왔으면 요즘 의사들이 뭐 이렇게 맞은 사람 의견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듣고 했겠느냐? 이렇게 실질적인 물리적인 폭행이 온 거,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객관적으로 진찰을 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의사 진단서가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것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취업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기자 그 내력을 보니까 과거에 이제 경향신문에서도 기자 생활을 했었고, 또 KBS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컨설팅 회사하고 지금도 뭐 라이언 앤 폭스 뉴스의 그 대표 기자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이 경향신문과 KBS 기자를 그 정도 오랫동안 했다 그러면은 기자로서의 어떤 윤리의식도 있고, 또 기자로서의 나름대로 또 훈련과 그 직업 윤리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석희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 언론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력, 정말로 아주 대단한 그런 언론인인데, 이 두 사람의 얘기가 특히 이게 취업 청탁과 관련해서 아주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제 그 김 기자의 얘기로는 자기가 이 사고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것을 본인이 기사화하려고 하니까 기사를 내지 말라는 무마하는 그 차원에서 본인한테 먼저 이렇게 취업 얘기를 해가지고 그 손석희 대표이사의 휘하에다가 자기를 그 탐사기획 파트에 기자로 넣어두려고 그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손석희 측에서는 김 기자가 먼저 특채 채용을 해달라고 자꾸 압박을 하고, 이걸 이제 거절하니까 요즘에 와서는 거액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 있다.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대립돼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 지금 얘기한 대로 녹취 파일도 있고 뭐 관련 이런 뭐 이 물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양쪽이 다 이제 경찰한테
관련 자료를 다 넘겼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언론의 불필요한 그리고 이 흥미 위주의 어떤 보도라든가 이 분석 이런 걸 지향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언론 발전을 위해서도 이 수사 당국에서 빨리 조속하게 수사를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석희 대표이사 같은 경우 그 대한민국 언론에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특히 김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손석희 대표에 대해서 진보라는 요람의 괴물을 키워내가지고 냈다. 이 정도까지 아주 그 혹평을 하면서 물증을 다 공유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손석희 측에서도 말하자면 이 기자의 나쁜 그런 자기에 대한 압박과 이 불합리한 부도덕한 그런 그 강압적인 주장, 요구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언론에 하나하나 공개하지 않고 자기가 수사하는 거에 다 제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도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 둘이서 적극적으로 이 관계 수사기관의 협조에 응해가지고 빨리 진리를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 정치권에서도 그 경기도지사 또 이 유명 그 배우 있잖아요. 김무선 배우. 예.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에서도 뭐 이런 언론을 통해서 막 공방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요즘은 또 손혜원 의원 비리와 관련해서 언론에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나오면 나올수록 국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기자는 기자로서의 큰 언론사든 작은 언론사든 간에 기자로서의 어떤 공인으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손석희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그 JTBC의 대표고 또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빨리 밝혀지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죠. 어쨌건 말이죠. 때렸다는 거. 녹취 파일을 보면 그게 나와요. 사과한다, 인정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언론사 대표인데 기자가 아무리 뭐 품행이 방정하다고 하더라도 때릴 수가 있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런 협박이 들어오면 뭐 저 같으면 그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나 지금 손석희는 유튜브 방송하는 저랑은 좀 다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 강하게 질책을 하고 했어야 될 텐데 일단 그런 문제들 그리고 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을까? 또 용역이란 말은 왜 나왔을까? 그리고 접촉사고와 관련해서도 뭐 그 자리에서 뭐 보험 처리해버리면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 갔을까? 뭐 그런 변명들, 뭐 자신은 그냥 간 이유가 공인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까봐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말이죠. 사실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왜 150만 원을 줬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떠돌고 있는 의혹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해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자세한 얘기를 관련 자료와 함께 자신이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그 언론 매체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압축하면 그 사건도 그래요. 이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이렇게 다친 건데 차가 너무나 경미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지도 못했다. 그런데 견인한 그 차량의 기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다쳤다고 해서 자비로 배상해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김 기자가 주장하는 것은 그 손 대표가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도주했다는 얘기는 사고 낸 사람이 의식을 하고 이 사고에 관해서 논란이 된 것을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손석희 측은 그게 아니고 너무나 경미 때문에 사고 난 것조차도 몰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크게 차이 나는 거예요. 예. 예. 크게 차이 난다. 이게 하나 이게 제일 이것도 사실 여부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중요한 김 기자 측에서는 당신 왜 도망갔냐? 뭐 때문에 도망갔냐? 이게 이제 하나가 되고 나는 몰랐기 때문에 나는 사고 난 줄도 몰라서 도망갔다 이렇게 돼 있고 네. 한쪽에서는 네가 도망가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자기가 취재로 들어가니까 취재 못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거짓말하는 걸로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은 이제 기사에 따르면 그 동승한 사람이 있다 없다 이게 또 쟁점이에요. 네, 뭐 여성이다, 뭐 노모다,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뭐 동승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제가 보기에는 차 안에 블랙박스 같은 거 다 있잖아요. 네. 그럼 블랙박스가 뭐 차 안까지 다 촬영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블랙박스도 있고 만약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네. 그럼 주차장에서 그런 사고가 났으면 주차장에 CCTV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건 뭐 수사 당국에서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알겠지만은 주차장 안에 있는 CCTV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이 차가 앞뒤로 차가 어느 정도로 진도를 전진했다가 또 뒤로 뺐는지. 왜냐면 저도 우리 사는 주차장에서 제 차를 밤중에 이렇게 누가 아주 크게 사고를 내고 말하자면 도망간 거죠. 그런데 나중에 CCTV를 보니까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차를 이렇게 딱 받았으면은 직감적으로 아니라 물리적으로 다 느끼잖아요. 어느 정도 세게 받으면.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도망가려고 차를 후진했는지 안 후진했는지가 CCTV를 분석하면요, 이게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도주의사가 있었는지 없는지 그 CCTV를 보면요, 이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인 실체가 있고, 그리고 동승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도, 만약에 동승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그리고 이렇게 충격 후진할 때 이게 있었다면은 이게 뭔가 하고서 또 차에서 내렸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순간에 또 상황이 어떻는지 모르지만 또 이걸 의도적으로 표시 안 나게 하려고 또 안 내리고 그냥 갈 수도 있고. 근데 손석희 측의 이 얘기를 보면 너무나 경미하고 자기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뭐 간 것이죠. 움직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차에서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승자 여부도 CCTV 같은 거, 또 블랙박스 같은 거,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 검사해 보면, 그리고 요즘은 뭐 통신 기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통신 조회를 많이 하니까 그 당사자들의 통신 조회를 딱 해보면 이 사고 난 전후 시간에 통신 그 상태를 보면 또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런 수사 기법과 전문성은 수사당국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 수사당국을 이제 믿고 저기 해야 되고,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다면은, 이런 큰 사건 사고가 나면 JTBC에서 옛날에 누구 안희정 사건 났을 때, 그렇죠. 저도 언뜻 보니까 그 여성 있잖아요. 그 B2 신고한 여성. 예. 안희정 사건 났을 예. 때. 김지혜 씨인가? 예, 예. 그분 인터뷰하는 걸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 당국에 내서 빨리 이제 조속하게 수사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객관적인 실체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손석희 대표 같은 경우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중요한 객관적인 그 팩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이렇게 불필요한 언론에서의 어떤 유추, 또 추측 보도, 이런 걸 많아갖고 괜히 본인의 또 명예에도 훼손이 가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명예에 더 이상 훼손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해명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국민들에게 알려줘가지고, 국민들이 역시 손석희 대표는 아무 억울함이 너무 많구나, 잘못한 게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든가, 아니면은 김 기자가 정말 억울하구나, 뭔가 시청자들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실체를 좀 알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이게 논란이 일파만파 되고 있는데, 어쨌건 뭐 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그 김 기자의 주장입니다. 2017년 4월 16일 경기 과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고 손 사장이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피해자들에게 붙들려서 150만 원에 합의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으나 기사화하지 않겠다고 손 사장에게 말했다. 예, 그런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쨌건 너무 경미했다. 이 150만 원을 정말 줬느냐. 보험 처리해도 되는 건데 분명히 이런 부분들, 경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손 사장이 관련 자료들, 당시 자료들을 다 제출해야 될 상황이고, 또 어제 방송에서는 손 사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무리를 끼쳐서 죄송하다. 아무 일 아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식의 어떤 이제 해명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방송을 통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케이블 TV 공영방송 아닙니까? SBS도 공영의 의무를 지는 방송인데 거기서 무죄를 주장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른 사람들은 의혹 제기 방송 마구잡이로 하면서 의혹으로 지금 만인 정도 날라갔죠. 뭐 기타 등등. 물론 나중에 다 사실로 밝혀졌지만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거기서 자기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죠. 예, 지금 김웅도 의혹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취재하면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손 사장의 처신이 온당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카톡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한번 올려봐 드리겠습니다. 손석희 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력서는 내가 좀 어레인지해서 탐사기획국에 넘겨놨는데 본인의 답은 아직 못 구한 듯. 예, 선배님 고맙습니다. 맡겨놨으니까 일단 지켜봅시다. 사람을 쓰는 문제는 늘 논리적으로만 결정되지 않더군요. 또한 여기 인사행정은 여기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자, 요런 부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력서를 갖다가 탐사기획국장에게 넘겨놨는데 본인이 아직 답은 못 구한 듯. 뭔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텔레그램 저건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저건 객관적인 실체인데 저걸 보면 이렇게 저 부분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이거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 김 기자와 손석희 대표가 이렇게 갈등 관계가 없을 때죠. 예. 서로 이제 타협적으로 나올 텐데 그러면 왜 저런 청탁, 취업 청탁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근본적으로 저거는 분명히 본인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저건 뭐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처음서부터 김 기자가 무리하게 기사화하지 말으려고 말아달라고 하니까 그럼 나 취직을 시켜달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내가 너 저 JTBC에 좋은 자리 줄 테니까 이거 기사화 시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이거는 뭐 저 문자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지 않나. 예. 장문으로 계속 보냅니다. 궁금할 테니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 뭐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네 능력을 아는데 넣어놨어. 기다려봐. 근데 뭐 궁금하다. 지난 주말과 어제 지쳐서 인사팀과 얘기 방법을 공채를 통하는 것밖에 없는데 인사팀하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벌써 공채를 통하는 것뿐이 없다. 담당 국장과 논의를 해 진행시킨다고 해도 이견이 많을 테고 내가 밀어 넣으려 한다는 말들이 많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보지 않은 건 내가 너한테 미안한 일이다. 뭐가 미안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런 거다. 이거 담당 국장까지는 알겠네요. 네. 그럼 담당 국장 뭐 경찰서 조사하면은 금방 내. 이게 정말 김 기자가 무리하게 청탁을 한 건지 네. 아니면은 손 대표가 먼저 이거를 무마를 한 건지 담당 국장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이죠. 뭔가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사장이. 그러니까. 뭐 밑에 보면은 암튼 막히든가 뚫든가 돌아가야 하는 법. 네? 하여튼 뭔가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최대한 방법을 찾아볼 생각이다. 자, 이런 거 보면요. 도와주려고 하는 느낌. 그치, 강하게 받아요. 뭐 그 기자가 뭐 협박을 했다든가 뭐 돈을 달래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손석희 사장은 뭔가 계속 해주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하던 그런 문자 내용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인사 문제가 제일 이제 뭐 때렸든 톡 쳤든 어쨌든 간에 이제 인사 문제하고 돈을 요구했느냐 이런 것이 이제 쟁점이잖아요. 갔느냐.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이 김 기자는 기사화 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저 손석희 대표 측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주차장에 사고 낸지 모르고서 갔다는 건데 그러면 피해자들 부르고 그 다음에 담당 국장 부르고 그러면 인사 문제하고 도주 문제가 금방 해결될 수 있다. 저는 시간이 걸릴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건 지금 뭐 JTBC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렇게 문자 나오고 녹취 파일 나오고 하는 상황입니다. 녹취 파일을 쭉 보게 되면은 후배를 때렸는데 갑자기 미안하다 그러고 말이죠. 아니 청탁하려고 도와준다는 입장이잖아요. 야, 내가 너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나한테 계속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화도 못 내고 말이죠. 미안하다 그러고 어딘가 모르게 약점이 잡혀 있다.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다 보면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석희 사장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동승자가 있었다는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데 그것 또한 포함해서 손석희 사장은 최대한 자신이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자료를 국민에게 떳떳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JTBC가 그렇게 조그마한 그 방송도 아니고 한국 아주 중요 방송 중에 하나고 또 JTBC의 그 나름대로의 그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석희 대표가 차지하는 이런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번은 그 공영방송으로서의 JTBC, 그 다음에 손석희 대표의 개인적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그 명예 이런 거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하게 밝히고 또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분명하게 밝혀가지고 이 국민들이 이 혼란스럽지 않게 그야말로 그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신뢰성이 국민한테 많이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의 한수 같이 이렇게 유튜브 이 방송들이 국민들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는데 이건 빨리 진실이 밝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옥현의 안보정론TV 4만을 넘어서 이제 5만을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는 이 보도를 오늘 계속 집중적으로 앞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이제 집중적으로 손석희 부분을 계속 들어갈 텐데요. 일단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옥현 차장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취재 환경부 단장이 지금 취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래요. 오늘 저녁 10시에는 특종방송 포함해서 10시에는 여러분들께 라이브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취재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내용 포함해서 보도를 할 거고요. 또 진성호의 돌저격, 진성호 모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취재 중에 있습니다. 진성호 의원도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취재력이. 그래서 이거 포함해서 이따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시중에서는 이런 얘기가 떠돕니다. 손혜원이 난리치니까 뭐 다른 거로 덮을 게 없나. 그래서 손석희로 덮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진짜 친구다. 아, 역시 진짜 친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진짜 친구. 예. 그래서 말이죠. 손석희 문제. 요게 또 심상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요것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또 가질 텐데요. 하여간 손혜원 문제 덮으려고 손석희가 터진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